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셀리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거래가 갑자기 정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셀리버리는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해외 임상 일상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에 연구하고 있는 그 지금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 이거에서 이제 해외 유수의 그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이걸 라이센스 아웃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3월 달에 이 바이오 업체들은 주로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총을 앞두고는 이러한 호재성 지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외부 감사인이 이 감사 의견 거절을 주면서 이 거래가 정지되고 또 더 나가서 상장 폐지 대상까지 돼버렸습니다. 아주 황당한 경우죠. 이 회사는 주로 연구 용역, 즉 R&D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매출을 익히는 것은 그 자회사 쪽에서의 사업인데요.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도 지금 자회사인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에게 넘겨준 이게 유일한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인데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자기 자회사에게 기술을 이전한 거기 때문에 자기 내부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는 이 셀리버리의 자회사입니다. 거의 지분율도 9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단기 순손실도 한 300억 정도 나고 있는 좀 회사는 그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는 이 클렌저나 샴푸나 바이오 케어 티슈 같은 이 헬스케어 쪽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주로 화장품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그 생활용품 쪽도 팔고 있고 그런 매출액도 꽤 되는 몇백억 정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 셀리버리의 실적은 뭐 R&D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14억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이 386억이나 발생했습니다. 단기 순손실도 874억이고 이 정도면 와 엄청난 거죠. 그 자본 잠식까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14.13%밖에 안 되죠. 지분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요번에 또 증자를 한 번 더 했으면 그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이유가 이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에서 2022년 영업손실이 669억이나 발생했고 유동부채, 즉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자산, 지금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이 유동자산보다도 255억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환사채가 올해 이제 350억 정도 조기 상환권이 행사될 수 있어서 이게 행사되면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기업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의견 거절을 해준 겁니다. 의견 거절을 내고 그리고 또 바로 거래 정지되고 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거래 정지 상태에 있고 이 거래 정지 상태는 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기업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뭐 정리매매를 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가를 보면 지금 한 2, 3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 10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10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줄곧 흘러내렸습니다. 줄곧 흘러내렸고 작년에 그 100% 무상증자를 한번 해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흘러내리다 결국은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요번에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상패 그 위기에 바로 뭐 몰려버렸죠. 근데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책에서도 이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1세대인 그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업체들은 설립해서 마지막 그 경영권을 매각하는 그 한 10여 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즉 이너서클 안에서
그 자기네들끼리만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뭐 논문이나 이런 형태로 공개는 했지만 어떻게 상업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보다 좀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바이오 벤처 기업들, 제가 예전에도 뭐 나이백 같이 어저께 좀 올려드렸던 나이백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바이오 업체들이나 제약사들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그 업적을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그 연구의 성과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어떤 계약, 라이센스 계약금이나 또 마일스톤 같은 걸 받으면서 그 상업적 가치를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회사에게만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회사들과 좀 다르게 좀 뭘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쪽 바이오 쪽은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서 어떤 병을 치료하는 타겟을 정해서 갈지에 대해서도 중간에 연구하다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하는 연구자 아니면 그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라인이 다른 업체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거기다 또 라이센스 아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좀 모양이 이상한 자회사에게 넘기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색안경을 보고 한번 이런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도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투자에서 있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이 굉장히 클 수는 있어도 그 과실을 얻을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 제3의 기업들에게 그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나 제약사 같은 데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즉 라이센스 레코드가 있는 그 경험이 있고 기록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좀 축약해서 해야 되는 게 바이오 쪽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객관적으로 자세히 좀 알고 싶으시면 주식투자 제1원칙이라는 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바이오 쪽 챕터를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좀 양이 좀 되게.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가짜 바이오와 진짜 바이오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여기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 꽤 많이 물리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상장이 거래 정지 상태에서 또 몇 개월, 1년 정도 또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은. 하지만 거래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자금, 특히 이제 현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부 투자를 받아서 이런 자금을 보강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욱 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